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가까운 애도 폭탄이죠. 심장을 떼어내면 심장에 가야지. 아, 너네 너무한다. 그 진짜 정확해요. 네, 그거 진짜 좀 정확해요. 명확하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할까요? 가시죠. 오늘 많은 걸 준비해 오셨다고. 아니요. 유일한 또 해외파 출신이다 보니까. 네. 한국 답답하죠? 좋죠. 아, 그래요? 한국 뭐가 좋은데요? 한국 돈만 있으면 살기 제일 아, 좋은데. 그렇죠. 아. 네. 지금 주식시장의 뭐 가장 큰 화두, 뭐 최근에 반도체 랠리, 뭐 2차전지의 약세, 그 다음에 뭐 실적 시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주요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디스카운트, 한국말로 딱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시죠. 우리나라 저평가. 뭐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국 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가 유사한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현상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어요. GM도 1억을 벌었어요. 미래 전망치 빼고 일단. 그렇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도요타나 뭐 GM 역시 1억에 대한 주가가 네. 형성이 돼야 되는데 GM하고 도요타가 10,000원이면 우리나라는 1,000원인 거죠.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는 기업이 주가가 더 싼 현상. 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현대차 이번에 나왔죠. 네. 삼성보다 돈 더 번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때는 실적 잘 나오겠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주분들이 누구나 갖잖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그 효과 해봤자 그냥 잠깐 반짝이고 또 실적 발표 오 굉장히 잘 나왔네 이러면 그때부터 주가 빠지고. 왜 그런 거 같아요? 그 휴전 국가여서.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지정학적 리스크. 투자를 하는데 그 리스크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결국 안전자산이다 하면은 최고로 치는 게 이제 미국 국채잖아요. 그쵸. 미국 국채가 최고로 치는 가장 큰 이유가 절대 안 망하니까.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다가 아무리 이자를 더 주고 뭘 해도 북한이 미사일 한 번 쏘면 이제 외국이 받아들이기엔 휴지 조각.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초일류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확하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신 그런 이슈들이긴 해요. 주주 환원, 우리나라 진짜 부족하죠. 재무적인 특성, 뭐 거시경제, 지배구조, 그다음에 회계 뭐 투명성, 기관 투자자. 저는 기관 투자자 좀 문제긴 하죠. 이거 대놓고 기간 투자자가 문제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증시 빠질 때도 그 제가 주말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거의 안 빠져나갔어요. 오히려 들어왔고. 근데 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 뭔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팔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집중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넣었고 근데 기관 쪽에서는 그 이상의 거의 한 2배 가까운 매도폭탄.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거래 빈도수가 우리나라가 진짜 상위권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정말 우리 뭐 ATM에서 돈 뽑는 거 마냥 넣다 뺐다 하는 걸 진짜 많이 한대요. 그냥 단타성이라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리스크다 이거죠. 주주 환원이 결국 그거죠. 내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투자를? 매수.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본사 가가지고 인포메이션 가가지고 3천만 원 갖고 왔으니까 나 투자하고 싶다라고 해서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 투자를 하는 대체 투자거든요. 주식 자체가. 결국 투자인데 내가 투자를 했으니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콩고물이 안 떨어지는 게 이제 주주 환원이 맞아요. 부족하다라는 거지. 이 홍콩에도 어쨌든 간에 뭐 증시 부양책을 넣은 거지만 중국이 지난주에 그 지준율 그러니까 기관들의 지준율을 0.5% 낮췄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낮췄거든요. 원래 0.25% 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5% 내리면서 기관들의 이제 0.5%만큼의 자금이 증시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은데 지준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은행이 그쵸.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되는, 금액인데 그거를 낮춰버리면 돈을 풀 수 있다 해가지고 유동성이 공급된다 해가지고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풀린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미국도 이런 정책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해가지고 저희 막 그때 뭐 은행 파산한다 해서 막 그랬었잖아요. 저는 파산은 광저우밖에 몰라요. 그때 이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랑 그 대형 은행들도 얘기했던 게 지준을 좀 내려야 네.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배구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가장 쉬운 예시는 그거다. LG화학. 맞아. LG는 네, LG화학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하면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었어요. 근데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려가지고 LG화학의 주가가 개박살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팀장님한테 소중한 심장을 맞아요. 떼서 따로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계속 쪼개기 상장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봐요. 저 그래서 공모주에서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LG엔솔이요? 네. LG화학에서 심장을 떼어내서 LG엔솔로 이렇게 그 위기 속의 상장을 기회를 먹고. 찾을 수도 있다. 그쵸. 심장을 떼어내면 심장에 가야지. 그렇죠. 아, 껍데기 말고 심장을 사야죠. 카카오가 좀 대표적이죠. 네.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의 거의 선두주자고, 이런 뭐 주주 환원, 뭐 회계 투명,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다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주식으로 돈을 벌까. 근데 그 주식이 우리처럼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매수해서 올라가서 이야 이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본인에게 유리한 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네 또 너무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오래 우리나라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가 누구예요? 이건 이제 뭐 연기금, 연기금이 투신, 뭔데요?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계속 내잖아요. 제가 건강보험료 제일 싫어하는 국민연금. 네. 건보료 내고 막 내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해요. 근데 이제 걔네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분배를 해요. 너는 이 정도 금액을 운용해. 뭐 A라는 운용사, 뭐 B라는 운용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보험사도 우리가 내는 보험의 일부분이 투자가 되고. 네. 다 국민연금 어쨌든 간에 보험료는 내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 대표님이 주식 쪽에 업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증시는 내려가죠. 근데 그거에 대한 관점도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올해에 넘어오고 나서 기관에서 엄청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뉴스 같은 걸 몇 개 봤는데 댓글이 은근히 여론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뭐 국민연금이 뭐 증시를 떠받쳐야 되냐 약간 이런 관점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내가 거기다 돈 냈는데 그 돈으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주식 팔면은 진짜 댓글이 너네 뭐 주식도 못 하면서 뭐 증시 부양도 안 하고 도대체 너네들 왜 있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수익을 진짜 잘 냈대요 요즘. 근데 사실 이번에 뭐 매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돈을 어쨌든 간에 벌어야 되잖아. 지금 국민들 돈 갖다가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씨 바로 이 얘기 나오죠. 그지 같은 놈들, 외국인들도 지금 사고 있는데 증시를 얘네들이 다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대한 관점 차이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점과 약간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주주환원 요거 하나라고 해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표를 집어넣긴 했지만 이게 메인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자사주 일단 소각을 너무 일단 안 하고 매입이야 뭐 한다고 하지만 매입은 사실 주가를 그냥 안 빠지게 방어하는 측면의 효과가 큰 거지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거나 맞아. 그냥 무상증자를 해주거나 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득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20개를 태워버려요. 80개만 남죠. 허니버터칩이 100개 있을 때의 가치랑 80개 있을 때의 가치가 뭐가 더 높아요? 80. 그쵸. 그것처럼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이 기업의 한 주당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 허니버터가 지금 너무 오래되셨어요. 먹태깡. 네, 먹태깡. 어쨌든 다음 주에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메인은 애플이죠. 실적? 네, 애플의 실적 지금 어쨌든 간에 실적 시즌이니까 그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많아요. 엄청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AMD 실적 발표 있고, MS, 구글 실적 발표 있고, 퀄컴 실적 발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메타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단순하지 못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출 문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유난히 수능 같은 것도 꼬아서 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호재가 있는데 이게 이거로 인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선반영 됐다라고 말을 하고 이미 호재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건데 또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선반영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되는 거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맞아요. 사람들이 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그게 해야 어려운 되나? 거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투기적인 성향이 엄청 강해서 그거를 극대화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잘 나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1차원적인 접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그 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적이 나왔는데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거고 이건 스타트일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있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최악은 나왔다. 네. 최악은 끝이다 지났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번 주에 대한전선이 있었어요. 오, 15년 만에 애증의 종목. 시총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해서 나온 영업이익이 거의 쥐똥만해요. 근데 15년 만에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주가는 완전 진짜 그냥 땅에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이제 최악은 지났구나라고 해서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뭐 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주식을 오래 보고 해봐도 정답은 없어요. 맞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또 문득 생각나는 건 호텔신라. 우리 코로나 때 완전 진짜 항공이고 뭐 진짜 그냥 호텔이고 여행주들이 완전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가 곤두박질 쳐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사실 그때부터 실적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주가가 떨어져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누가 봐도 업황도 안 좋아.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하나의 기폭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모아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한 그 원인, 그게 약간의 좀 해소 국면이냐 아니면은 더욱더 심화되는 그 과정이냐, 이거를 일단 구분짓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코로나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저가 항공주, 뭐 LCC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코로나 때 뭐 자본 잠식해가지고 뉴스 엄청 많이 나왔지만 결국 그게 풀렸잖아요. 풀리면서 실적이 약간의 그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죠. 근데 그 실적도 물론 안 좋은 실적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반등을 가져간다.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쭉 올라가고 있어 주가가. 네. 근데 이 주가가 뭐 올라가는 이유가 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에서 실적이 딱 나왔는데 부합하다. 혹은 뭐 이 정도는 예상했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어렵지 않은 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은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 나왔어. 근데 되게 기사가 자극적이야. 역대 최대 실적이다. 맞아요. 올라가 있는 종목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진짜 고점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 게 주식이잖아요. 반도체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 할 때가 살짝 의심해 볼 타이밍. 실적도 마찬가지. 리포트가 계속 좋다고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할 때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좋다고 하지? 그럼 그때가 살짝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 아침에 가끔 이제 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다 났다. 맞아. 그런 걸 자주 네. 내잖아요. 네. 뭐 반도체 뭐 2배에다가 그쵸. 배팅했다. 네. 그런 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짜 정확해요. 네, 그거 진짜 좀 정확해요. 네,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에 거의 대부분 다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테슬라 담았다. 네. 뭐 반도체 2배에 배팅했다. 네. 아니면 테슬라 팔았다. 하면 그쵸. 이제 테슬라 팔았으니까 2차전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또 유연함. 특히나 요즘에 미국 시장에는 그런 게 많아요. 3배 인버스, 2배 뭐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고점이거나 저점일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그리고 업황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미국의 그런 상품들은. 빨리 가야죠. 중국 시장도 올라가는데. 또 갈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